인조대왕의 죽은 과연 자여사였을까? 궁굴에서 버여진 권력 암투의 진실은? 왕의 죽음, 과연 자연사였을까요? 수십 년간 조선을 통치했던 한나라의 군주가 평범한 노안으로 생을 마감했다면 역사는 그저 담담히 기록하고 넘어갔을 겁니다. 하지만 조선 제16대 왕, 인조의 마지막 순간에는 아직도 풀리지 않는 의혹의 그림자가 짙게 드리워져 있죠. 그의 죽음은 단순한 왕의 서거가 아니라 궁궐 깊숙한 곳에서 벌어진 권력을 둘러싼 처절한 암투의 결과는 아니었을까요? 오늘 우리는 인조대왕의 죽음을 둘러싼 미스터리를 파헤치며 감춰진 진실의 그림자를 따라가 볼 겁니다. 역사의 기록 너머, 과연 어떤 충격적인 비밀이 숨겨져 있을지 궁금하지 않으신가요? 인조는 사실 왕위에 오를 운명을 타고난 인물은 아니었습니다. 그는 반정이라는 격변의 소용돌이 속에서 왕자를 차지했죠. 1623년 서인 세력이 주도한 인조반정을 통해 광해군을 폐위시키고 왕위에 오르면서 그의 통치는 시작부터 정통성이라는 무거운 짐을 안고 가야 했습니다. 불안정한 기반 위에서 시작된 왕권은 늘 흔들렸고 이러한 배경은 인조의 성격과 통치 방식에 지대한 영향을 미쳤을 겁니다. 그는 끊임없이 자신을 위협하는 세력이 있는지 경계했고 그 결과 그의 마음속에는 깊은 불신과 의심이 자리 잡게 되었죠. 이는 훗날 비극적인 사건들의 씨앗이 됩니다. 그리고 조선 역사상 가장 치욕적인 사건, 병자호란이 발발합니다. 1636년 청나라의 대군이 압록강을 넘어 파죽지세로 밀려들어왔고 미처 대비하지 못했던 조선은 순식간에 혼돈에 빠져들었습니다. 인조는 급히 남한산성으로 피신하여 결사항전을 다짐했지만 혹독한 추위와 식량 부족, 그리고 청군의 맹렬한 공세 앞에 결국 버틸 수 없었죠. 백성들의 고통은 극에 달했고 마침내 인조는 삼전도에서 청태종 앞에 무릎을 꿇는 우리 역사에 길이 남을 비극적인 굴욕을 감내해야 했습니다. 이 삼전도의 굴욕은 단순한 항복을 넘어 조선이라는 나라와 인조 개인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와 트라우마를 남겼습니다. 왕으로서 백성을 지키지 못했다는 자괴감과 강대국에 무릎 꿇었다는 치욕감은 그의 마음을 깊이 병들게 했죠. 이 치욕적인 패배의 대가는 너무나 가혹했습니다. 인조의 두 아들, 소현세자와 복림대군이 청나라의 볼모로 잡혀가게 된 것입니다. 특히 맏아들 소현세자는 8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이국 땅에서 포로 생활을 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세자는 그곳에서 단순히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낸 것만은 아니었습니다. 그는 청나라에 머무는 동안 서양 문물과 새로운 학문에 눈을 뜨게 됩니다. 예수의 선교사 아담 샤렉의 서양 과학기술과 종교를 배우며 조선의 미래를 위한 새로운 비전을 품게 되었죠. 그의 시야는 넓어졌고 돌아올 조국에 대한 깊은 고민과 개혁 의지를 다지게 됩니다. 수년간의 볼모 생활을 마치고 고국으로 돌아온 두 왕자, 특히 소현세자를 바라보는 인조의 시선은 복잡했습니다. 청나라에서 새로운 사상을 접하고 돌아온 세자의 모습은 보수적이고 변화를 두려워하는 인조에게는 오히려 위협으로 느껴졌을 겁니다. 아버지와 아들, 왕과 세자 사이에는 건널 수 없는 깊은 골이 생겨나기 시작한 거죠. 병자호란의 트라우마로 인해 이미 불안정했던 인조의 왕권은 청나라에서 영향력을 키우고 돌아온 소현세자의 존재로 인해 더욱 위협받는다고 느꼈을 겁니다. 왕의 편집증적인 성향은 최고조에 달했고 궁궐 안에는 숨막히는 긴장감이 감돌기 시작했습니다. 과연 이 불안한 권좌 위에서 인조대왕의 마지막은 어떤 모습이었을까요? 그의 죽음 뒤에는 어떤 진실이 감춰져 있을지 우리는 지금부터 그 베일을 한꺼풀씩 벗겨나가 볼 겁니다. 네, 그렇게 불안정한 왕좌 위에서 인조의 시선은 청에서 새로운 문물을 접하고 돌아온 아들 소현세자에게서 좀처럼 거두어지지 않았습니다. 부자 간의 정보다는 권력의 위협을 느끼는 듯한 복잡한 심경이었죠. 바로 이 시기, 조선을 충격에 빠뜨릴 비극적인 사건이 벌어집니다. 청에서 귀국한 지 채 3개월도 되지 않아 왕실의 가장 중요한 후계자인 소현세자가 갑작스럽게 세상을 떠나고 만 것이죠. 병명은 고열과 구토, 그리고 온몸에 도달한 검은 반점들이었습니다.
당시의 기록들은 세자의 죽음이 심상치 않았음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병으로 인한 죽음이라고 보기에는 너무나도 급작스러웠으니까요. 마치 누군가에 의해 독이 투여된 것처럼 보이는 흔적들이었다는 이야기가 궁궐 안에 파다하게 퍼져나갔습니다. 백성들은 물론 조정신료들 사이에서도 독살설이 걷잡을 수 없이 번져나가기 시작했죠. 아버지인 인조는 아들의 죽음에 대한 슬픔보다는 오히려 세자를 향한 의심의 끈을 놓지 않았습니다. 그는 소현세자가 자신을 해치려 했다는 망상에 사로잡혀 있었고 그 의심의 칼날은 결국 세자빈 강씨에게로 향하게 됩니다. 강빈은 세자를 잃은 슬픔을 채 추스르기도 전에 역모라는 무시무시한 혐의를 뒤집어쓰게 되죠. 인조는 강빈이 자신을 저주하고 독살하려 했다는 이유를 들어 그녀를 폐위시키고 사사하는 잔혹함을 보였습니다. 이는 단순한 왕실의 사건을 넘어 권력을 향한 인조의 편집증적인 광기가 얼마나 극에 달했는지를 여실히 보여주는 비극적인 숙청이었습니다. 세자빈 강씨뿐만 아니라 그녀의 주변 인물들까지 무참히 숙청당하는 피바람이 불었죠. 이 모든 과정은 왕의 절대적인 권력과 불안정한 심리가 빚어낸 참극이었을 겁니다. 세자 부부의 죽음으로 공석이 된 왕세자의 자리는 자연스럽게 소현세자의 아우인 복림대군에게로 돌아갔습니다. 훗날 효종이 되는 복림대군은 형과는 달리 청나라에 대한 복수심을 불태우는 강경론자였고 이는 인조의 마음에 더욱 부합하는 인물이었을 겁니다. 새로운 세자가 책봉되는 시기에도 궁궐 안에서는 여전히 복잡한 암투와 미묘한 긴장감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세자 부부의 비극적인 죽음과 강빈 숙청 이후 인조의 건강은 급격히 악화되기 시작했습니다. 육체적인 고통뿐만 아니라 정신적인 스트레스와 편집증적인 망상이 그의 몸을 갉아먹고 있었을 겁니다. 어이들은 왕의 병세를 살피며 불안한 표정을 감추지 못했고 궁궐 안에는 무거운 침묵과 함께 숨막히는 긴장감이 감돌기 시작했습니다. 왕의 침전은 마치 폭풍 전야처럼 고요하면서도 위태로운 기운으로 가득했죠. 병상에 누운 인조대왕의 마지막 순간은 과연 어떤 모습이었을까요? 공식적인 기록에는 인조가 오랜 지병으로 사망했다고 전해지지만 당시 궁궐 안팎에서는 왕의 죽음이 단순한 병사가 아니라는 소문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특히 김자점과 같은 당대 최고의 권력자들이 왕의 죽음에 깊이 개입했을 것이라는 의혹이 강하게 제기되었죠. 왕의 약그릇, 그리고 그의 수라상에 오르던 음식들. 과연 그 모든 것이 순수했을까요? 인조대왕의 죽음 직전, 궁중 내부의 혼란은 극에 달했습니다. 누가 왕의 마지막 순결을 지켜봤고, 누가 그 죽음의 순간에 가장 큰 이득을 얻었을까요? 역사의 기록은 때때로 침묵하거나 혹은 진실의 일부만을 보여주곤 합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응원이 제게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영상에서도 더 유용한 정보를 공유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